안녕하세요. 건강경제학 김용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우린입니다. 범국민 건강 프로젝트 일요일의 건강경제학 그래서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요. 우리 서울시 한의사회 이승헌 수석 부회장님과 또 임재한 의무이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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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건복지부에서 추나를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을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이번 주에 기획했습니다. 네,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원에 내원하는 빈도가 아주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주요 치료요법으로 추나요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침과 뜸, 부항,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의 물리요법인 온냉경락요법, 흔히 아시기도 이제 핫팩이나 아이스팩 이런 이런 이제 물리치료는 한의 건강 보장에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치료비는 이제 보장되지 않는 게 많아. 추나도 이제 보장이 되지 않아서 사실 진료비 부담이 되게 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올해 2월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의 예정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전국 모든 한의원에서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65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방병원은 15개, 그리고 50개 한의원에서만 일부에서만 이제 시범 사업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추나 치료를 받으러 가시면 본부금이 꽤 높아서 아마 좀 비싸다고 생각하셨던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이 시범 사업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보통 4,800원에서 또 한 26,000원 정도로 추나 치료하는 종류에 따라서 그 정도의 비용 부담만으로 추나 치료를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가우시네요. 그렇죠. 시범 사업이 지나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추나를 본인이 내시는 돈이 작게 그리고 정부 공단에서 비용을 많이 부담해주고 네,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희소식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추나를 받는데 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추나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정형외과에서는 도수치료, 또 뭐 카이로프락틱 이런 것들인데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네, 이제 일단 추나요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아니면 다른 신체 일부, 그러니까 뭐 팔꿈치 등, 이런 이제 전환 부위들, 그런 부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추나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효과를 내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적이나 기능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을 추나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손으로 하는 수기요법이 있기 때문에요. 도수 치료라든가 카이로프랙틱과도 사실은 크게 이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도수 치료 같은 경우는 양방에서 의사의 진단하에 보통 물리치료사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진단과 치료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통증의 치료에 많이 효과적인 침이나 부항, 뜸 이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이로프락틱 같은 경우는 카이로라는 것은 손을 뜻하고요. 프랙틱은 이제 치료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기요법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카이로프랙틱 닥터라 그래서 따로 면허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따로 아직 법령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프랙틱을 외국에서 이제 면허를 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카이로프랙틱을 시행을 하면 그것은 사실 불법 의료에 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추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추나가 지금 현재로서는 한의사가 직접 진단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도수 치료인 경우에 진단하시는 분과 치료 시술자가 다른 상황이라서 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확한 치료가 또 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마 추나의 장점은 한 사람이
또 전문가인 한의사가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한다는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나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네, 그 추나요법을 이제 한의학적인 그 용어인데요. 그 추자는 이제 밀추, 밀어내는 거고, 나자는 이게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 환자의 신체 부위를 어느 때는 밀고, 어느 때는 당겨서 치료를 하는 걸 이제 추나 치료라고 합니다. 네. 우선 한 3,000년 전에 우리 신석기 시대 때부터 이런 치료법이 전해져 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한의학적인 이제 제일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춘추 전국 시대에 쓰여져 있는 황제 내경에도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의 문헌의 근거를 보면 거기서 이제 도인 안마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인 역시나 이제 인 당기는 거, 안마는 이제 누르고 문지르고 하는 그런 요법들을 추나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추나하면요, 뭔가 이제 뼈만 다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 종류가 더 있나요? 네, 그 뭐 보통 추나라고 하면 그 뼈를 맞추는 치료들을 많이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요즘 이제 현대에 있어서 최근에 있어서의 추나 치료는 그런 뼈를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고 경근 추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근육적인 불균형을 바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뼈가 틀어져 있다고 할 때도 어쨌든 근육이 이제 뼈에 다 붙어 있다 보니까 근육의 불균형을 해소하면 결국은 뼈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육이나 근막을 치료하는 그런 이제 경근추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인추나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그런 재활요법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치료 같은, 그러니까 어떤 동작들을 자꾸 이제 환자분들한테 시킴으로써 관절의 운동 범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제 도인추나라는 또 추나법이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또 그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나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엑스레이 방사선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뼈의 위치나 관절의 움직임 또는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좋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아쉬움을 남기면서 그래도 우리 한의사들이 정확한 진단하에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박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추나 치료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체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높이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지, 고개가 똑바로 되어 있는지, 틀어져 있는지, 또 이제 골반 높이가 오른쪽이 높은지 왼쪽이 높은지, 또 하지 길이, 다리 길이가 오른쪽이긴지 왼쪽이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이제 시즌이나 촉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불균형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근육에 있는 그 영양 상태 같은 것도 체크를 하고 또 근육이 많은지 또 지방이 많은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이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겉에서 보는 그런 시즌이나 촉진만 가지고는 그 뼈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뚱뚱하신 분들은 더더욱 어렵고 그래서 이 뼈를 잘 볼 수 있는 엑스레이를 한의사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많이 도움이 돼서 환자분들 치료받을 때 많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그 모아레라고 하거나 그 좌우 균형 분석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는. 네. 그래서 조금 더 한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의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추나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통증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추나요법은 척추 관절 및 각종 그 근골격계 질환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보통 담이 결렸다고 하죠. 뭐 목이 뻐근하다든가 어깨가 뻐근하다든가 아니면 뭐 허리가 아플 때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근육 통증이라든가 아니면 염좌로 인한 증상들에도 추나 치료가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목 디스크라든가 허리 디스크, 협착증과 같은 질환에도 쓰일 수 있고요. 또 턱관절이나 뭐 어깨관절, 골반 관절 등의 이제 아탈구나 탈구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교정하는 데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한방에 이제 자동차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료 이용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럴 때도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바로 추나요법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우리 내장 기관의 이제 내장 질환에도 사실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소화불량이라든가 만성 피로라든가 예, 변비나 뭐 설사, 요실금, 발기부전이나 또 식체와 같은 이런 이렇게 장기의 가동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의 추나요법을 통해서 각종 이제 내장계, 신경계 질환을 활성화 그 이제 질환을 이제 좀 치료하고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는 이 치료법이 바로 추나요법입니다. 아니 약물 치료가 아니라 추나만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교통사고 환자가 대부분 목뼈에 손상이 오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추나 치료로 교통사고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보험사에서 지급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도 추나 치료를 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네. 퇴행성 관절염 하면 조금 의아해하시는데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인체 균형이 깨져서 한쪽 무릎이 먼저 체중이 쏠려서 닳고 또 다른 쪽 무릎이 닳게 되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인체 균형을 바로잡는 추나요법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술 후 재활에도 추나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추나 치료의 그 여러 응용 중에서 이제 수술 후의 재활에도 추나 치료가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가 골절이 생겼을 때 그 뼈만 골절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인대나 근육들이 다 손상이 같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뼈를 잇고 또 인대나 이런 것들을 봉합을 했을 때 그 치유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부스를 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부스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인대 조직이 호전이 되면서 유착이 되고 해서 가동 범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추나 치료를 통해서 그런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고 할 때 꼭 추나 치료가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추나의 치료 원리 굉장히 궁금해요. 추나요법의 한의학적인 치료 원리를 말씀드리면 추나요법은 음양을 조절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좌우 어깨 높이가 다르다든가 뭐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 있다든가 얼굴이 또 골반이 틀어져 있다든가 그런 이제 그 틀어짐들을 바로잡음으로써 그러니까 불균형을 해소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체의 이제 상하 좌우 전후에 그 이제 불균형을 맞추는 건데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나요법은 경락을 소통시키는데요. 그 비틀어진 부분을 바로 잡는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그 경락계통이 이제 회복이 돼서 기혈순환이 이제 원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이제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는데 더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추나요법의 이제 원리를 조금 이제 뭐 국소적인 부위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관절에서의 어떤 아탈구,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관절이 이제 벗어난 건 아니지만 약간의 이제 그 틀어짐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틀어짐이 생기면 그 이제 근육이라든가 인대 또 그런 이제 주변 조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고 또 혈류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이제 신경까지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추나요법을 통해서 그걸 바로 잡으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일시에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네. 음양이라고 하니까 항상 음양 이론을 가지고 한의학 쪽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음양하면 사실 어렵게 느끼시는데 뭐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벗어난 거, 틀어진 거를 바로 잡는 거, 그게 음양의 조화를 맞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음양은 구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도 음양을 바로 잡는 거니까 한의학 쪽으로는 대부분 뭐 기를나 혈액의 음양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뼈대 그리고 근육의 잘못된 현상들을 바로 잡는 거를 음양을 맞춘다라고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가장 궁금하신 게 그걸 것 같아요. 그러면 추나 치료를 했을 때 디스크 또는 뭐 무릎이 아픈 거, 목이 아픈 게 얼마 만에 좋아지느냐? 네, 맞아요. 또 효과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우선 이제 추나 치료는 우리가 이제 근본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지역적인 부분만 이렇게 치료를 해서 통증을 그때그때 그냥 좋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근육이 뭉쳤다 그러면
보통 이제 뒤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어깨 근육이 이렇게 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깨 근육이 틀어진 이유를 보면 그보다 더 전에 다리를 꼬거나 이렇게 뭐 가방을 한쪽으로 메거나 뭐 엎드려서 책을 보거나 소파에 누워서 주무시거나 이런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골반부터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어깨 높이가 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쪽 근육은 짧아지고 한쪽 근육은 늘어지고 하면서 이 짧아진 쪽부터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증이 계속 없어지지 않게 되면 이 늘어진 쪽부터 통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깨에 근육통이 생겼다, 뒷목이 아프다 그럴 때 당장 이 뭉쳐진 근육만 치료를 하는 그런 근육 치료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게 유지가 안 되고 다시 또 언젠가는 이런 상태가 계속 되기 때문에 재발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치료를 하는 우리 침치료나 뭐 물리치료 이런 것도 필요해서 근육을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깨 틀어진 거를 추나치료를 통해서 잡아주면 양쪽 길이가 근육 길이가 같게 되면 이 근본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추나치료를 통해서 하루 이틀 하게 되면 어깨 높이가 그때그때는 잡힙니다. 그렇지만 한 하루 이틀 다시 지나가게 되면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또 조금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잡고 하게 되면 근육이 균형을 유지하게 되고 역시 뼈대도 근육을 유지하게 돼서 호전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보통 최소한 한 10회에서 한 20회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시고 맞아요. 한의원에 오셔서 고민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수술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치료를 먼저 받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추내요법 말씀드릴 때 근본 치료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나오게 된 환자분들이 이제 디스크가 왜 나오게 되냐를 볼 때 결국은 안 좋은 자세들로 인해서 척추가 많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제대로 바로 잡아주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보통 이제 뭐 요추 이제 4번, 5번 사이에서 이제 디스크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수술을 해서 괜찮아졌다고 하면 그 위에 부분에서 또 결국은 자세가 안 좋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2번이나 3번 이런 데서 또 디스크가 나와서 또 재수술하고 이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스크 수술이 필요한 물론 증상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런 이제 자세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줘서 실제로 허리가 압박받는 그런 가능성을 좀 많이 배제를 시켜줘야지 그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도 훨씬 더 예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환자분들께서 우리가 좋은 자세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자세를 잘 알고 있지만 그거를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앉아 계실 때는 어깨를 펴고 엉덩이를 등받이 쪽에 밀착을 해서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가방 같은 걸 한쪽으로만 계속 습관적으로 맨다는 것도 안 좋고 또 다리를 자주 꼬시는 분들은 한쪽으로만 계속 꼬게 됩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골반이 틀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피하셔야 되고 엎드려서 책 보시는 거, 소파 팔걸이에다가 머리 대고 주무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운전하실 때 항상 기대고 이렇게 한 손으로 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또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됩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일자목이 있고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목에 어깨 결림이 심하신데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또 노트북을 많이 쓰시면서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굽어 계세요. 이 어깨가 라운드 숄더가 된 것 때문에 목이 일자로 펴지고 어깨가 안 좋아지시는데요. 가장 좋은 팁은 앉아 계실 때 날개뼈를 가운데 등 중앙으로 모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모아보세요. 모으시면 절대 목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게 바른 자세의 턱에.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앉아 계실 때 날개뼈를 등 가운데로 모으시고 턱을 절대 내밀지 마시고 이렇게 칩인이라고 하는데 턱을 모은 상태에서 아담스 애플 요 목젖 뒤로 가장 돌려서 요게 경추 3번, 4번이거든요. 네. 이 3번, 4번을 누르시고 턱을 붙인 상태에서 날개뼈를 모으시고 목을 뒤로 제껴주시면 뻐근하실 거예요. 그 뻐근하심이 느끼는 거가 일자목이 C자목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걸 다 못하시더라도 앉아있을 때 날개뼈만 딱 모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자세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건강경제학 11번째 순서로 추나요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내용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시는데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 거를 노력해 주시고 네. 또한 우리 그 시범 사업 추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 영역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